예,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예민수의 인생 토크 예민수입니다. 김진석입니다. 오늘 5월 초인데요. 아유, 벌써 여름 같습니다. 아, 여름이네요. 한여름같이 굉장히 더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KBS K본부 앞쪽에 와서 벌리스 커피 앞에서 차를 마시고 있고요. 오늘 인생 토크 주제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웬 집 나가면 개고생이냐. 여행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행 너무 좋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예,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여행 업계가 거의 셧다운된 상태에서 뭐 여행을 운운하는 것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오랫동안 또 갇혀 있다 보니까 또 직접적으로 여행은 못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나마 이제 여행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우리에게 여행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에게 여행이란, 당신에게 여행이란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힐링이다. 힐링. 그리고 도전이다. 도전. 뭐 안 가본 데 전 자주 가거든요. 뭐 아들이랑 작년에는 이제 인도에 좀 갔다 왔는데요. 좋은 데 갔다 너무 왔어요. 좋고 인도 간다니까 사람들이 인도에 이렇게 자유여행을 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에게 여행이란 무엇인가? 여행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또 모르고 있는 정의 좀 내려주세요. 글쎄, 여행하면은 이제 우리 그 아우님이 이제 힐링과 도전 뭐 이런 그 단어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 무수히 많은 그 규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는 뭐 노래 가사도 있듯이 인생은 나그네 길. 최희준 선생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몇 년 전에. 네. 그 어떻게 보면 인생과 여행은 불가분의 관계고 띄워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 거기서 이제 일상이라는 부분을 이제 띄워놓고 생각한다면 그 여행이 주는 그런 뭐 다양성의 어떤 설레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다가오는 그런 개념인데, 저는 그 과거 이제 그 여러 뭐 선현들도 그렇고 여행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여행의 뭐 필요성, 그리고 여행의 권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무수히 많은데 주로 이제 견문을 넓힌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그만큼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의 질을 그 한 단계 두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명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 행보를 해라. 여기서 말하는 뭐 만 권의 책이 꼭 만 권이라는 규정보다는 책 많이 읽고 만리 행보도 많이 걸어라. 뭐 이런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한비아 씨, 여행가 한비아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근데 이제 한비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바꿔서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100번 보는 것보다 그 한 번 여행하는 게 더 많은 여행 행책 써서 많은 것을 남겨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신 그런 말도 좀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그 소풍 가기 전날에 어떤 설렘을 안겨주듯이 떠나기 전에 이제 많은 계획을 하는 그런 과정 자체부터 갔다 온 이후에 문득 이제 그 삶에서 이제 필요한 가치들을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 또 때로는 또 뭐 응원도 해주고 때로는 뭐 지혜도 주는 그러한 뭐 백과사전과 같은 그런 요소를 뭐 듬뿍 담고 있는 게 여행 아닌가 싶습니다. 떠나기 전까지의 기간이 설레이기 때문에요. 제가 원래 아내랑 올여름에 저희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교회에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야, 정말 여행은 설렘이고 여행을 가는 기간이 예약해 놓은 기간이 길수록 좋겠다. 그럼 설레는 기간이 또 많잖아요. 다음 주에 가는 거 예약해 놓은 것보다
한 3개월, 6개월 후에 행복한 여행을 네.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런 게 굉장히 행복이더라고요. 여행은 참 매일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게 이제 네. 여행이고요. 제가 그런 생각 옛날에 했어요, 형님. 우리 이 세계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나 될까? 뭐 한 200개 조금 안 되거든요. 기준에 따라 다른데 그렇죠. 유엔 기준으로 하면 회원된 가입국이 169개국인가 되니까 그냥 러프하게 200개국 잡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한반도에 여기만 북잡고 이럴 게 아니라 좀 과감하게 욕심을 낸다면 절반 100개국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느냐. 예. 100개국이라도 유럽 같은 데 가면 한 군데 이렇게 돌면 한 10개국 돌 수 있잖아요. 그런 꿈은 꾸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로 보면 뭐 한 10개, 20개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행은 이렇게 다 좋은 네. 건데 근데 키워드 두 번째는 앞서 시작할 때 제목처럼 여행은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네. 여행의 이 단어의 어원이 원래 그런 건가요? 글쎄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네. 근데 그 여행을 순수하게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아마 찾아도 쉽게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 순수하게 우리말로. 아, 소풍하고는 좀 다른가요? 소풍도 한자인가? 일본에서 넘어온 그런가요? 그 얘기고요. 네. 그리고 여행이라는 것도 이제 한자 아닙니까? 음. 한자인데 이게 그 여자가 이게 나그네 여자, 뭐 갈행자. 결국은 이제 여유 있다, 여유로운 행보 걸음이 아니고 나그네 여자. 행보구나. 그래서 나그네 길이 여행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뭐 인류 역사에서 뭐 여행이라는 단어가 근자에 생긴 말이지 뭐 과거부터 그렇죠. 있었겠습니까? 이게? 옛날에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터를 옮겨 다니거나 정말 뭐 조선시대 이런 때 귀족들이나 이렇게 동네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유람 가서 다니고. 유람 다니고 뭐 시쓰고 그런 거지 일반인들이 사실 이렇게 여행하고 그런 거는 정말 얼마 안 됐겠죠.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이제 여겨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영어 어원으로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행하면 이제 영어 단어로 이제 트래블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네. 트래블, 투어 뭐 잘 쓰지만 그렇죠. 트래블이라는 얘기 많이 예. 쓰죠. 뭐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트래블러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트래블의 그 어원이 뭐냐? 트래베일이라고. 네. 그 트래베일의 뜻이 이제 고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트러블도 비슷한가 보다. 그렇죠. 이제 비슷하잖아요. 배가 단어가.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것이 여행이라는 것이 이제 문 밖을 나서는 그런 행인데 우리가 일상을 잊고 살고 있지만은 그 의식주라는 것이 뭐 잘 살고 못 삶의 어떤 차이는 있을지 언정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된 의식주로 이제 확보하고 그게 살아오고 있지 인간이 않습니까? 정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그렇죠. 다 이제 수렵 채집 생활하거나 이렇게 이동해 다니다가 인간 정주한다는 게 안정감을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걸 문 밖을 나서서 이제 여행을 떠난다는 자체는 그 안정적인 어떤 이제 의식주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보장받는 거죠. 그 새롭게 찾아 나서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여행은, 뭐 고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차원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트래블의 어원이 트래베일 고생이라는 뜻을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광고 카페에서 나왔던 집 떠나면 개고생이란 말이 틀린 말이 전혀 아니고 정확하게 맞는 말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 물론 이제 집 떠나면 개고생이지만 그 뭐 고생 속에서 또 새롭게 이제 그 마음속으로 이제 그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일상의 소중함이라든지 그 일상 속에서 만났던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베풀어준 이제 고마움, 그 소중함과 이제 고마움을 깨닫게 되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개고생을 하고도 남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남성들한테 주부들은 집 떠나면 좋죠. 밥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여행지를 고를 때 기준 자체가 콘도나 이런 데 가면 저희 사모님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시지 않습니다. 콘도 가면 밥 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은 우리가 남자들이 뭐 학계하지만 사실은 뭐 잘 안 되잖아요. 같이 여행이다 그러면 우리 김 선배는 요리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걸 잘해주시고 그랬지만 저는 하려고 그러면 신용하면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밥까지 먹을 수 있는 패키지가 있는 호텔이나 이런 데가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그게 또 좋은 건데요. 어쨌든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게
이 편안함을 떠나는 거니까 네.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렇게 여기 생각하면 역으로 뭐 좀 힘든 여행을 마다할 게 없겠네요. 왜냐면 정말 좋은데 호텔 가서 자고 좋은데 먹고 뭐 저 그래서 패키지 여행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패키지 가면 왠지 영혼을 좀 뺏긴 것 같고. 뭐 일장일단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패키지는 극혐하고 가서 이제 네. 자유여행으로 주로 다니고 그러는데 불편함이 많죠. 뭐 네. 차도 놓치고. 근데 여행은 어차피 고생스러운 것에서 시작됐으니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고생을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네. 그렇게 생각되네요. 네. 자,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여행이 우리에겐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인생 토크하고 있는데, 세 번째, 그러면 여행은 낭만 쪽에 가까운가 혹은 도전이나 모험 쪽에 가까운가? 어느 쪽일까요? 선배님 어떠세요? 저는 뭐 두 가지 그 뜻을 다 이제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뭐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도전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실천 가능한 부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행이 꼭 이제 뭐 해외 여행만 따진다면은 뭐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뭐 신혼여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추억여행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일종의 이제 로망처럼 또 여겨질 수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행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여행을 이제 직업군으로 삼아서 그 일에 종사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여행업계에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많죠. 그 경제 창출하는 부분이 이제 갈수록 네.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누군가에는 이제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앞서 말씀하신 이제 도전이라는 게 무엇이냐. 근데 과거에 놓고 보면은 이제 그 도전과 여행을 이제 병행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집 밖을 나서서 그것도 굉장히 먼 거리를 준비 없이 뭐 요즘처럼 자전거 오토바이로 세계 일주, 뭐 지금도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자전거 세계 일주 하던 분이 아프리카 어디 갇혔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근대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조선시대 말기에 이제 그 대동여 지도를 만드신 고산자 김정호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숙박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봉찜에다가 뭐 얼마나 먹을 거를 싸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뭐 먹을 것도 그렇고 숙식, 또 중간에 뭐 도적의 위험, 네. 뭐 교통수단, 사실 그때는 여행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뭐. 그런 환경 속에서 물론 이제 그 지도 편찬이라는 차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삼천리 금수강산을 이제 두 발로 걷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모험의 행위가 될 것이고, 또 중국에서 이제 유명한 그 여행가요 그 탐험가로 이제 그 기억되고 있고, 지금도 그분의 그 남긴 그 책이 좀 전해져 내려오는 그 서하객이라는 분이 계신데. 누구요? 서하객. 서하객이요? 네, 오. 그 서하객인데. 네, 제가 못 듣던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명천 교책에 그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을 이제 유람을 이제 하시면서 그 많은 이제 기록을 남기시고, 뭐 한 60만 자, 또 뭐 비공개까지 한 80만 자의 이제 글을 남겨서 이제 후세들이 이제 뭐 지질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에도 이제 그 유용하게 그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록을 남기셨다는 분인데. 네. 이분이 여행 갔다 돌아오셔가지고 병을 얻으셔갖고 이제 뭐 얼마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뭐 여행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분명히 이제 도전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예. 우리가 뭐 다들 여행하면 낭만이요, 힐링이지만 예전에 그 여행은 모험 쪽과 도전 쪽에 가깝네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김찬삼의 그 세계 여행 그 전집을 사주셨던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 뭐 김찬삼 하면 누구지 하고 그 저는 이름은 갸웃거리는 알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만화 만화가 아니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최초의 세계 여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이제 그 책도 많이 쓰시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식인종가의 뭐 하룻밤이라든지 뭐 이런 그 내용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세계 여행이라는 이제 꿈을 꾸게 많은 사람들한테 만들어 주신 그런 분들도 그 당시에 뭐 50년대 60년대 이제 세계 일주를 하신 거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근데 뭐 한국이란 나라도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최악의 조건에서 이제 그 세상을 이렇게 돌보고 오신 그 기록물을 이제 남기셨는데 뭐 그런 분들도 어마어마한 이제 모험가 쪽 도전 쪽에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오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탐험과 여행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아까 그분은 약간 여행이나 탐험 쪽에 가까운데, 예를 들면 뭐 콜럼버스나 마젤란이나 신대륙을 찾아서 떠났다, 이건 사실 여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종교적, 뭐 상업적 여러 가지 특수 네. 목적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 구분을 좀 져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또 이제 후세에서 읽어 보면 또 여행객한테는 또 그 당시에 또 기록을 또 참고 삼아서 또 길을 또 안내해주는 또 여행사 역할도 분명히 할 것이고, 애초에 그 목적이 달랐을지언정 또 후세에서 읽다 보면 또 여행의 또 기록기로서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네. 지난주에 방송 우리 하고 나서 교보문고에 책 사러 가셔서 뭐 이어령 선생 책 샀는데 뭐 거기도 관련된 얘기 해주실 게 있다 그러시네요. 아, 제가 저 이어령 선생님 글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그 필생의 마지막 그 뭐 집대성한 책을 지금 쓰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이어령 선생님 그 말씀에 따르면 당신이 그동안 이제 써놓으신 뭐 책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느꼈던 소외 이런 거를 이제 최종 정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12권짜리의 그 책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1권이 나왔다고 해서 나왔어요? 예, 뭐 한국인 이야기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뭐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여행과 관련된 그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앞부분에. 뭐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느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그 얘기인데, 엄마 뱃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태동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태동하죠. 네. 그럼 발 움직이는 거 막. 네, 뭐 발차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해령 선생은 그 발차기가 그 인간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세상을 나오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홀로 서기 위한 그러니까 걷기를 준비하는 그 첫 출발의 일종의 이제 연습이다. 발길질이. 결국은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걷는 준비를 엄마 뱃속부터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인간은 태어나면 이제 걷는 동물로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잠재된 그 여행의 DNA를 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 이제 그 국토 대장정을 하는 그 대학생들한테 그 격려사를 이렇게 남겨주신 글이 인상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국토를 이제 걷는다는 행위 자체는 그 흙이 쓴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 그 과거에 그 슬픈 뭐 역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장엄한 역사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슬프고 장엄한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도모하고 미래를 꿈꾸고,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흙을 읽는 독서 행위가 이제 국토를 걷는 일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좀 확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뭐 국내를 걷든 동네 뒷길을 걷든 아니면 그 해외 관광지를 이제 둘러보든 간에 어쨌든 뭐 두 발로 그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면서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만나는 그런 독서 행위가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름 커다란 울림과 의미를 안겨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행이라는 건 사실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어디를 간다, 그렇죠. 갔다 왔다. 그런데 공간을 가면서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있었던 과거에 말씀하신 아픔이든 어떤 기쁨이든 그걸 이제 시간을 뒤로 가는 거잖아요.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시간을 앞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어령 선생님 책 기대가 되네요. 예. 여행에 대해서 오늘은 드세요 형님. 네. 우리 차 마시는 게 일인데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개고생을 정말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행은 다 행복한 걸로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 뭐 작품이나 이런 글 속에서 여행에 대해서 좀 표현한 것 가운데 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책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뭐 머리가 좋지 않아서 잘 외우지를 못하는데 이 문구만큼은 지금 정확히 지금 외우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신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뭐 방송 보고 그 이 말을 말씀하신 분을 좀 찾으시거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언젠가 책을 읽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근데 그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행과 독서의 중요성을 그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행은 두 발로 읽는 독서다. 그리고 독서는 두 눈으로 걷는 여행이다. 그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이제 와 꽂히는데 독서가 여행이고 네. 여행이 곧 또 책 읽기고 그런 거네요. 네. 그 여행이 이제 그 두 발로 걷는 행인데 그거를 이제 그 걸음을 통해 가지고 그 앞서 얘기했던 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읽는 그런 행일 수도 있겠고 뭐 독서가 눈으로 읽는 건데 눈으로 걷는 여행이다. 뭐 이런 표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 있습니다. 네. 여행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우리가 뭐 갈 때 패키지하고 자유여행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말고도 졸업여행도 있고 신혼여행도 있고 네. 뭐 이별여행 뭐 이런 것도 이제 있는 글쎄, 것 같아요. 그죠? 앞에 이제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에 네, 따라서 네. 다양하게 여행의 어떤 뭐 종류도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어떤 이제 교통수단을 그 사용에 따라서 뭐 기차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게요. 뭐 버스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수학여행 안 가셨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다녀왔죠. 경주로 가. 뭐 저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속리산 다녀왔습니다. 예, 중학교 때 경주 다녀오고. 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세월호 같은 경우 아픔이 있는 네. 거죠. 그 아이들도 단원고 아이들이 어, 그 학교에서 수학여행, 졸업여행 가면서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지금 참 여행 관련해서도 여러 참 아픔이 또 있네요. 네. 뭐 목적을 그럼 주로 여행 가시면 패키지 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예, 자유여행 가시는 편이세요? 저는 한 반반 정도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숙박이나 이제 교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전 이제 뭐 예약을 하고 나머지 일정은 이제 뭐 자유롭게 그 다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굳이 꼭 여행이 뭐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그 내부적으로도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도 너무 좋은 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계획했다가 이제 취소되고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있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려다 못 간다니까요. 서운해하시는 분들 네. 계신데 요즘은 이제 여행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권유받은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 몽블랑 이제 뭐 하늘 가는 길목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그 경복고등학교 그 60대 그 선후배들 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몽블랑 이제 160km를 이제 걷는 몽블랑 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둘레를 걷는 겁니다. 둘레. 저는 이제 뭐 프랑스만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예,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네네네. 이게 3개국에 걸쳐서 이제 네. 160km 걷는 행인데 그것도 그 연세 대신 그 60대에 그 초래에 접어드신 분들이 뭐 한 1년에 걸쳐서 이제 그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숙소라든지 교통편이라는 것이 이제 알아보고 거기 이제 한 바퀴 이제 한 10여일에 걸친 여행을 통해서 거기서 그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정리하고 또 앞으로 갈 사람에 대한 이제 안내 서의 어떤 뭐 성격도 갖춘 그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책을 보면서도 이제 뭐 당신들의 어떤 기록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를 위한 또 안내서를 만드는 행위로서의 어떤 여행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몇 년 전에 그 읽었던 국내에서는 이제 나는 걷는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책이냐면 프랑스의 그 언론인이 은퇴를 하고 나서 우리로 얘기하면 한갑 나이에 그 터키 이제 이스탄불에서 중국의 이제 시안까지 장장 이제 그 12,000km를 이제 4년에 걸쳐서 이제 걷는 과정을 기록한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뭐 개별 여행이 됐던 뭐 동문들과 어떤 친목 여행이 됐던 뭔가를 어떤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 새로운 형태의 그 여행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 계신 분 중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기 전부터 이른바 이제 코리안 루트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 나라 이제 그 동해안과 그 동해안에서 이제 서해안 평화누리길 그리고 서해안 해안길 그 남해안 해안길을 이제 한 바퀴 도는 대략 한 6,000km 가까이 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완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걸어서 수년에 걸쳐서 아직도 이제 미완성인데 조만간에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몰아서 이제 그 마지막 정점을 찍겠다. 그 어떤 개인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보편화되지 않은 여행길을 찾아 나서시는 분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즐거운 개고생, 여행에 대해서 오늘 쭉 얘기했는데요.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 혜택, 그리고 여행 기왕 가는데 어떻게 하면 여행을 잘 즐길 수 있을까 마무리하죠.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풍수지리학자들 중에 네. 그 천산대학을 졸업하면은 이제 인생이 달라진다. 천산대학이 뭐냐면 새로운 산봉우리 1000개를 등정을 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진다. 뭐 심지어 뭐 득도한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많은 깨우침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뭐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다 보면 뭐 개인적으로도 천산대학을 졸업을 꿈꾸고 있습니다만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거를 이제 추구하는 행위를 이제 지속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행의 그 가장 큰 매력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길을 걷는데 굳이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뭐 주변에 있는 뭐 산을 오르는데 뭐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그 풍광을 즐기는데 다 비용이 그냥 공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뭐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문 밖에 나서면 이제 뭐 새로운 환경이 그 펼쳐진다. 그 뭐 첫걸음을 이제 문 밖에 나서는 그 행위부터 시작을 하면 점점 이제 그 삶의 어떤 그 확장된 깨달음을 넣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첫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당신에게 많은 매력이 찾아올 것이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첫 발을 내디려라. 여행을 떠나라. 이상은 네. 저희가 여행협회에서 협찬을 받은 건 아니고 네. 인생 특구 오늘은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주제로 여행 얘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행복합니다. 예, 여행에 대해서 행복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